x의 다항식을 p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음과 같고 나머지가 이렇습니다. 다항식 px를 구하시오. 식을 일단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6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5x를 물론 표기는 이렇게 했죠. 이걸로 나누면 몫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뭐 이렇다는 건데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땡땡땡 처리되어 있는 것들은 수학적 연산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등식화하게 되면 이 4차 다항식을 px로 나누게 되면 그 px랑 몫이 곱해지죠.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곱해지고 나머지는 더해진다. 5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는 보세요. 얘를 그러니까 꼭 이항을 숫자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만 남기고 이렇게 이항하세요. 그럼 px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6x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4차식을 이걸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겁니다. 그치? 얘를 얘로 나눠요. 그러면 그때 몫이 누구죠? px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얘는 나누어 떨어지겠죠. 나머지가 안 남은 상태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가 0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적당히 짜맞추는 계수 비교법이 있어요. 계수 비교. 자, 나눗셈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계수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2차식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4차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px는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이겠죠. 그럼 x제곱으로 가겠네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 그치? 2가 돼야 되겠죠. 2, 3은 6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최고참끼리 계산하면. 그 다음 상수항도 조합할 수 있어요. 상수항은 얼마예요? 8. 그럼 여기 맨 끝에 있는 상수항과 여기도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곱해서 8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1창만 만들면 돼. 1창. 근데 1창은 몇 x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플러스 이거를 ax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모르겠으니까 최고창인 2창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x 앞에 있는 개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렇게 써놓고 이제 비교하면 돼요. 뭐로 비교합니까? 라면 좀 계산하기 편한 거 여기 뭐 3차 같은 거 있잖아요. 3차 만들려면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 여기는 1차랑 여기는 2차를 곱해요. 그럼 3ax 제곱이 되죠. 세제곱이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3ax 제곱. 그 다음 여기 있는 2차랑 여기 있는 1차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거 말고는 없죠. 3차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앞에 2차, 뒤에 1차. 앞에 1차, 뒤에 2차.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아니, 잠깐만요. 여기 죄송해요. 여기 a가 붙었죠? 3a 마이너스 4x 세제곱.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3a 마이너스 4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 3a는 3.
따라서 a는 1. 그럼 다 됐죠. px는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게 px예요. 뭐 가로는 필요 없고요.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연 알겠니? x에 대한 다항식이 저걸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값을 구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란 뜻은 나머지가 0 남도록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고 아까처럼 짜맞추셔도 됩니다. 보세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원래는 이런 느낌이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몫을 그냥 일단은 qx라 쓸게요. 나머지는 없다. 이게 나누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식은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연산하기 위해서는 나눔을 당한 식은 나눈 식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의 합이다. 이렇게. 근데 0은 더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건 보나만 하잖아요. 이건 사실 보나만 아닌가요? 이게 2차고 몇 차를 곱해야 3차가 돼요? 1차. 그럼 여기 뭐 붙어야 되죠? x. 뒤에 상수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왜지? 그때 상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옆에서 마이너스 1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는 근데 a를 어떻게 구하죠? a는 두 개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2창을 만들어서 a를 구하거나 아니면 1창을 구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구하거나. 근데 이왕이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1창을 만들어 봅시다. 1창 마이너스 1. 그럼 이 가로를 곱했을 때 1창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1창을 곱했을 때 플러스 ax. 그럼 동량 처리되죠. 1x 더하기 ax니까 a 플러스 1x. 자, 이게 x의 개수네요. 따라서 x의 개수 a 플러스 1이 저 좌변에 있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답을 a 값도 봐야 되나 보네요. 2차항도 봐야 돼. 다 전개를 했어야 되는구나, 결국은. 선생님은 이게 단편적인 줄 알고 요것도 해야 되는데 네. 이쪽도 했어야 되나 봐요. 2창 찾아봅시다. 요 2창 찾으려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네. a가 마이너스 2. 이거를 두 개로 나눴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이게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구분했어야 되는데 0이 아닐 때는 이 풀이가 맞는데 a가 지금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좀 직접 나눠봤었어야 되는 게 원래는 직접 나눴으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이 뭐 문항을 보니까 별로 번호가 뒤쪽 배열이 아니고 앞쪽 배열이라 좀 쉬운 게 있지 싶어서 쉽게 가려고 그랬더니 네, 하나가 빠진 게 있나 보네요. 직접 나눠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이걸로 나눠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네. 나눠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x가 필요하죠. 그럼 x를 분배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럼 지워지고 이걸 빼게 되면 a 빼기 1 x제곱 빼게 되니까 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뭘 곱해야 되냐면 2차를 2차로 나누려면 여기는 a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이렇게 분배 a 플러스 1 x제곱 여기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얘랑 덧셈 되니까 지워지고요. 잘 보시면 두 개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얘랑 덧셈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지워져요. 0x가 된다는 얘기죠.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됐죠? 이게 나머지예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근데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항을 시키면 a제곱 플러스 2a가 0이 되고 따라서 이걸 a로 여기는 후준이가 또 2차 맛이 아직 진도를 안 나와서 일단 후준이 좀 들어 그냥 일단은 a에 대한 2차 방식의 인수분해 공통인수 둘이 같이 곱해지는 수나 문자 그러면 a를 묶어내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2가 되고 지금 남은 건 a와 a 플러스 1을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뒤쪽에 0이 될 수도 있죠. a 플러스가 0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2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이거는 왜 답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a가 0이 아닐 때는 이게 답이에요. 근데 a가 0이 돼도 지금 구조상 별 문제 없어요. a 0 되고 a 0 되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곱하면 얘가 되느냐는 건데 네. a에 0 집어넣어서 네. 나누어 떨어지게끔 잠깐만요. a에 0 답은 이게 맞습니다. 답이 두 개 나오긴 했죠. 이렇게 a 값이 두 개 나오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푸셨을 가능성이 있죠. a 값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0인데 a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저 첫 번째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두 번째 식은 얘를 이걸로 나누면 a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랑 뭘 곱해서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에 0 싹 집어넣으면 이 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을 곱해서 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x세제곱 마이너스 x를 x제곱 x로 나누게 되면 여기 x 곱해야 되죠. 분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잠깐만요. 아 되는구나. 네 되네요. 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네. 둘 다 돼요. 이건 둘 다 된다. 네,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가 0이 아닐 때 이 답이고 a가 0이 되면 이쪽에 배수가 성립하는 구조래요. 보니까 얘랑 곱해서 x-1을 곱하면 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a 값이 0도 정답이 됩니다.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fx 더하기 gx 플러스 r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뭘 원하는 거냐면 이 좌변식이 복잡하잖아요. 이걸 라지 fx로 합시다. 그냥 줄여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 라지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뭔가 얘랑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곱해져 있는 게 몫이에요. 그 곱해지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더하기 빼기로 떨어져 있는 것. 그게 나머지일 겁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뒷부분을 찾아내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식 뭐뭐 할 때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끊어다가 이 식 한번 써봅니다. 뭐라 돼 있죠?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잘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몫이 안 나와 있으면 몫은 없는 거니? 아니고 몫이 안 나와 있는 거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몫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것뿐이에요. 표기를 안 한 것뿐이니까 네가 표기하시면 돼요. qx.
나머지는 RX. 이건데, 근데 문제는 다시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뭘로 나누면? gx로 나누면. 그때 곱해져 있는 게 몫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qx와 여기 있는 몫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다항식을 똑같은 gx로 나누게 되면 몫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q'x라고 할게요. 보통 이게 이게 앞으로 많이 쓸 텐데 네, 비슷하지만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표현이죠. 어떤 연관성 때문에 다른 문자를 안 쓰는 것 뿐이고 다른 문자를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프라임기로 쓰죠. 다시라고 하는데 다시는 영어의 대시를 일본말로 하면 보통 선생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영어의 대시인데 대시를 일본식 발음인데 다시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게 다시인 걸로 알고 있어서 보통 다시보다는 프라임기로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일본어나 영어나 다 외국 문화지 뭐. 한글로 해야 되나?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네? 짝대기. 자, 이랬고요. 그 다음 남는 뒤에 나머지를 얘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라지 RX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 내가 구하는 라지 RX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fx가 얘랑 같다고 돼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됐니? 그럼 gx 플러스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fx 대신 집어넣고 그다음 플러스 gx 플러스 rx는 gx 곱하기 뭐랑 곱해져 있으며 뒤에 떨어져 있는 나머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식 정리가 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좌변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어쨌든 최대한 gx를 묶어야 돼요. 그렇지? gx를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도 gx 곱해져 있고 얘도 gx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gx가 두 번 분배됐다는 뜻이죠. gx를 묶어요. 다른 분들은 인수분해 생각하시면 되고 호준이는 아직 인수분해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분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분배하려면 gx를 바깥에 가로 바깥 써야 되고 가로 안에다가 여기 분배할 대상인 qx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1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1이 남아요. 이렇게. 그 rx와 rx 두 번 더 쓰면 되죠. 2rx 좌변식이 저렇습니다. 우변식은 gx에다가 q'x 곱해졌고 뒤에 남아있는 게 rx인데 모양을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 다 됐네요. 좌우가 서로 똑같은 항등식일 테니까 gx에 곱해져 있는 게 주어져 있는 관계식 얘를 gx로 나눴을 때 gx랑 곱해져 있는 게 몫이고 뒤에 떨어져 있는 게 나머지라고 했죠. 그렇지? 그럼 gx랑 곱해져 있는 얘가 몫이에요. 뒤에 떨어져서 덧셈 뺄셈 되는 얘가 나머지겠죠. 지금 나머지 구하는 문제니까 2rx가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다.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벌써 5번부터 문제 쉽지 않아요. 6번. 자, 15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갈게요.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를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자, 이것도 일단 식을 써야 됩니다. 항상 이게 나머지에 나눗셈에 관련된 식은 식 쓰면 반 쓴 거야. 반 한 거야. fx를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써줄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얘로 나누면이란 뜻은 fx는 하고 바로 나눈 식을 쓰시고 목과 곱하기로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더해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왜 x라고 안 쓰는 겁니까? rx가 아니고 왜 r이죠? 나누는 게 몇 차죠? 1차.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상수. 그래서 x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r만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색깔 달리해서 x, fx 더하기 5라는 식이 있답니다. 걔를
x-1로 나누었을 때 이 부분이에요. 곱하기 되는 이만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되는 이만큼이 몫일 테고 뒤에 곱하기로 묶이지 않는 x-로 묶이지 않는 나머지 뒷부분이 나머질 것이다. 이런 꼴을 이런 식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x를 곱하고 5를 더합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x를 곱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5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이게 왼쪽에다가 x를 곱하고 5를 더했다는 얘기는 오른쪽도 x를 곱하고 5를 더해야 돼요. 근데 x를 곱할 때 항이 지금 두 개인 상태죠? 이건 곱셈이니까 하나 양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r. 그럼 앞에다가 x 분배, 뒤도 x 분배. 그럼 x 곱하기 x-1. 이건 모양상 의도적으로 x-1 앞으로 뺄게요. x-1 곱하기 xqx. x를 곱한 겁니다. x-를 빼고 x를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다 꼈어요. 플러스 rx. 가로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x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그럼 x를 곱했고 5를 더하면 뒤에 플러스 5가 붙겠죠. 이렇게. 됐니? 근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나누는 게 1차였잖아. 그럼 남는 나머지는 상수여야 돼. x-1과 뭔가 곱해져 있는 게 몫이라고 봤기 때문에 x-1과 뭔가 곱해져 있는 얘가 몫이라고 보기에는 뒤에 이게 상수입니까? 상수가 아니잖아. 우리 뒤쪽에 상수를 남겨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정확히 몫과 나머지 형태가 아닌가 보다.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rx 플러스 5, rx 플러스 5라는 이 관계식이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차가 남을 수 없겠지. 덜 나눴다는 뜻이에요. 더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로? x-1로. 그럼 1차를 1차로 나누면 앞에 있는 개수, 같은 차수일 때는 개수만 곱하면 돼요. 그럼 개수가 몫이 되겠죠? 분배하면 rx 마이너스 r.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r 플러스 5. 무슨 말이죠? 이 rx 플러스 5라는 식은, 이 식은 나눈 x-1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 여기 합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이 식을, 이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자꾸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정석이 약간 단점이긴 해. 아까 말한 예제 문제와 연습 문제의 갭이 좀 있다 보니까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렸죠? 저번에 드렸던 그 센 교재를 통해서 중간 연습을 좀 중간중간에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교재는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식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된 식은 x-1 곱하기 q x 곱하기 qx 더하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r x-1 더하기 r 플러스 5 이렇게 바뀌어요. 문제가 최대한 x-를 최대한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몫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x-1이 보이고 여기도 x-1이 보이네요. 왜 x-1 여러 군데 보이죠? 그러면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x-1을 바깥으로 빼고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그 가로 안에 x-를 뺀 나머지를 쓰시면 되죠. xqx 더하기 r 이렇게 쓰면 이게 x-에 분배되면서 얘가 나오고 x-에 분배되면서 얘가 나오겠죠. 그 x-로 더 이상 묶이지 않는 나머지 뒤에 쓰면 돼요. 이거 안 묶이잖아요. x-로 플러스 r 플러스 5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몫은 이게 몫이죠. 이제 완벽히 x-과 곱해져 있는 얘 몫. 그래서 몫은 xqx 더하기 r. 나머지는 뒤에 r 플러스 5라는 상수. 이거 문자 아니다. r은 상수예요. 이 답을 찾으면 몇 번 했습니까? xqxr 플러스 r 플러스 5.
네, 4번에 정답이 있어요. 네, 만만치 않죠? 3 이상의 자연수. 저런 말 괜히 써주지 않습니다. 절대 수학 문제, 고등부 수학 문제는 필요 없는 조건 절대 쓰지 않아요. n은 3 이상이라는 것. 그럼 3, 4, 5, 6, 7, 8 뭐 이런 느낌이겠죠? n의 값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n의 값은 3, 4, 5, 6 이렇게 되고, 네, 이런 느낌. 자연수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 뭐 당연하겠죠. 자연수에다 세제곱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다 자연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이 답이 자연수일 것이다 라는 거고, 3 이상의 자연수에서 2를 빼면 자연수, 걔를 제곱하면 이것도 자연수. 그럼 저 앞에 있는 3차식이 밑에 있는 저 n에 대한 2차식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문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n-2가 제곱이 되어 있다는 뜻은 n-2의 인수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조립제법 써봅시다. 조립제법. 왜 뜬금없이 조립제법? 3차를 n-2라는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알기 위해서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그럼 조립제법, n에 대한 3차식. 저기 n에 대한 3차식 개수를 쭉 쓰시죠? 그럼 1, 마이너스 2, 3, 빠지는 건 없죠? 3,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인 2 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겁니다.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4.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나 혹시 잘못됐을까봐. 일단 합시다. 또 다시 2로 또 조립제법 해요. 제곱이나 있으니까. 그럼 한 번 더 조립제법 하게 되면 여기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7. 또 다시 한 번 더 2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4. 그럼 이게 어떤 식인 거죠, 지금? 식은? 이게 어떤 식이에요? 우리가 조립제법 할 때 왜 같은 식으로 두 번 나누는 거 있었죠? 여러 번 나누는 거. 그럼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2를 가지고 3번 넣었다는 얘기는 n-2의 가로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개수가 쭉 아래로 올라가면서 a, b, c, d 이거 기억나요? 그 식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저 3차식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라는 다항식은 a 가로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a, b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 가로 x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거 기억나요? 그치? 이 꼴인 거예요, 이 꼴. 2를 가지고 3번 조립제법 했으니까. 그럼 남은 건 이제 자리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여기 a 자리에는 저기 1, b 자리에는 4, c 자리는 7, d 자리는 4 이걸 쓰시는 겁니다. 1은 생략, 여기는 4, 7,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결론은 이 숫자가, 자 보세요. 이 숫자가 n-2의 제곱의 배수라는 거는 이 식이 n-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배수니까 나머지가 안 남잖아. 그럼 좌변이 n-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변도, 이거 왜 x로 써놨죠? 선생님이? n인데? 이거 n입니다. n을 써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x를 써놨네요. n. 좌변이 n-2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우변도 n-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n-2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죠. 걔보다 차수가 높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 지금 1차식이잖아요. 전개해 보면 7n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좌변식 전체가 n-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우변식 전체도 n-의 제곱이 되고, 얘네 둘은 n-의 제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나누어도 여기서 나머지 남지 않을 테고 얘도 나머지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1차를 2차로 나눌 수 없으니 결국 이게 나누어 떨어지려면 뒤에 있는 7n-10도 정리 이렇게 돼야 돼요. 7n-10이 n-2의 제곱에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말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제부터는 약간 노가다요. 약간의 노가다. n 그 다음에 7n-10 그 다음은 n-2의 제곱. 이제 숫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까 보면 3 이상이었잖아요.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6 넣어보고 어디까지 넣는지 한번 숫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죠? 여기 n값에 7n-10에다 3 집어넣으면 11 여기는 1 그러면 위에 있는 7n-12 뒤 밑에 있는 n-2의 제곱의 배수라고 여기서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잖아. 1에다 11 곱하면 11이 된다는 뜻은 12는 1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n값은 답이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4 집어넣으면 28-10 18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이건 배수 아니죠. 5 집어넣으면 25 여기다 5 집어넣으면 9 이것도 아니네요. 6 집어넣으면 32 16 아니죠. 7 집어넣으면 네? 아 되네요. 네 되죠. 7 집어넣으면 이게 39 여기다 7 집어넣으면 25 이거 안 되겠죠. 8 집어넣으면 7, 8, 56 46 8 집어넣으면 36 그렇죠? 안 되겠네요. 9 집어넣으면 71 여기다 9 집어넣으면 49 아니 7, 9, 63, 53 여기는 49 10 집어넣으면 이때부터 안 되죠. 이때는 얘가 더 작아지고 얘가 더 커지는데 작은 값이 큰 값의 배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이 다음부터는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 문제에서 7n-12, n-2의 제곱이 성립하려면 n값은 3 또는 6.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9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것도 어떤 조건이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가로 4개 나왔네요. 어떻게 하라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가로 4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 개 짝지어서 따로따로 분배하죠. 근데 짝지을 때는 어떻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짝짓는다. 그럼 어떻게 짝지으면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아지나요? 있는 그대로 짝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짝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 딱 나눠서 앞에 2개, 뒤에 2개. 그럼 앞에 그 2개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거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근데 여기서 치환하지 말고 봐봐. 이게 조건을 잘 보세요. 밑에 보면 좀 유사하지 않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뜻은 이 값은 1이라는 뜻 아닐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 1이죠. 1이에요. 1 빼기 2, 1 빼기 12 더하기 5. 값만 구하면 되니까요.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플러스 5 16 이렇게 되죠. 됐죠?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은 식이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오차인데다가 이 개수도 좀 안 맞고 지금은 차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최대한 x5제곱은 x4제곱에다가 x를 곱한 거죠. 근데 x4제곱은 x제곱에다가 x를 곱한 거예요. x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x제곱이 누구였냐면 여기서 분배. x제곱은 1-x. 이게 1-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여기는 x제곱이 이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로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곱셈공식이죠. 곱하기 x. 또 뭐 하냐면 또 차수를 떨어뜨려요. 여기 x제곱 또 나왔잖아요.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1-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 식은 2-3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꼴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분배합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제곱 또 집어넣어요. 2x 마이너스 3 곱하기 x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x. 그럼 얘는 5x 마이너스 3. 누가? 얘가 x 5제곱이. 이렇다. 5x 마이너스 3이다.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x 5제곱이 5x 마이너스 3이다. 거기다가 5x를 빼라. 뒤에 보면. 그럼 지워진다.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왜요? 왜? 계산 틀렸어요? 아니요. 나 오늘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풀고도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해가지고. 아니 못 풀었던 건데 되게 우와. 자, 다른 방식 보여드릴게요. 다른 방식. 자, 2번에 대한 다른 방식. 어쨌든 문제가 하나의 풀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x 5제곱 마이너스 3x 5x 얘를 지금 뭘로 나누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5차, 얘 2차니까 여기는 x 세제곱이 있겠죠? 분배합니다. x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차수에 맞춰 좀 써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5x 차수에 맞춰서 그럼 여기는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일단 그래도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x 세제곱을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x 빼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이건 뺄 게 없으니 그냥 내려오죠. 마이너스 5x. 자, 2차는 다시 2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이 필요해요. 일단 차수 필요하고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빼면 없어지고요. 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5x예요. 3차는 다시 2차로 나눠지니까 개수가 플러스 2x 붙으면 됩니다. 분배하면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없어지고 이게 마이너스 바뀌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3x. 자, 2차는 다시 2차로 또 나눠집니다. 그럼 뭘 여기다 붙여야 되냐면 개수를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3을 붙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됐니?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이제 3이 남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머지가 이게 남죠. 나머지가 덧셈이 된다.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네.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바뀌죠. 네. 근데 아까 문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얼마라고 그랬나요? 0. 문제 제일 처음에 써있지 않았나요? 이게 0이라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이라고. 그럼 얘가 0이에요. 0 곱하기 어쩌고 오니까 이건 다 지워지고 결론은 이 식은 마이너스 3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뭐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차수를 떨어뜨리는 방식, 직접 나눗셈 하는 방식.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떻게 더 낫습니까? 그러면
차수가 이 정도로 높지만 않다면 사실은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건 한 방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는 계속 차수를 또 떨어뜨리고 또 식 구조 바꿔서 또 떨어뜨리고 자꾸 여러 번 떨어뜨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머리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풀이가 더 좋은 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의문을 품어요. 선생님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이 나눗셈식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말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배워왔던 이런 수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네가 나눈 게 그거든. 어쨌든 오차식을 0으로 나눈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0으로 나눴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나서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오차식을, 이 오랑이 그 뜻은 아니었지만 어떤 오차식을 0으로 나눴다는 뜻인데 0으로 나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식 전개가 안 될 텐데 이거 이렇게 나눠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눴다는 게 아니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 x제곱이라는 2차식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라는 이 2차식에다가 뭘 곱해서 뭐가 남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나눗셈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곱하기 됐을 때는 이 오차식을 이걸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 빌려왔다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너무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눈 게 아니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앞쪽 부분과 몫을 지우고 뒤에는 나머지를 구하고자 나눗셈을 잠깐 빌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